오늘 10월 16일 이슈 리포트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상원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진달래님, 웃견님, GS님, 라인님, 영어 라인님이 있고 한글 라임님이 있네요. 금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웃견님 안녕하세요. 송기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이게 지금 버퍼링 때문에 많이 나가셨네요. 600명. 네. 잠깐만요. 잠깐 좀 물어볼게요. 네, AJ님, 네, 대박준이님, 투자님, 네, 행복바이러스님, 반갑습니다. 황금만땅님, 네, 반갑습니다. 네, 버퍼가 좀 심하네요. 버퍼 이렇게 지금 잠깐만요. 현재 방송 버퍼링이 있으신 분들은 기다리세요. 네. 현재 방송에 버퍼링이 있으신 분들은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나와요. 네. 조금 기다려주세요. 화평 진인수님 안녕하세요. 네. HJ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카이님 안녕하세요. 네. 자, 버퍼링 있으신 분들은 새로 고침하거나 나갔다 들어오시면 안 돼요. 네. 그냥 나갔다 오지 말고 기다리세요. 네. 기다리세요. 네. 기다리면 됩니다. 버퍼링. 나가면 안 돼요. 그대로 기다리세요. 그래 오늘님 안녕하세요. 호호님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주의사항 좀 설명드리고 오늘 또 제가 저기 뭐야 자동차주 말씀드렸는데 또 급등하네요. 그죠? 자, 관심주 주의사항 유튜브 관심주 별도 리딩 없고 투자의 결과에 대해서는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고. 자, 오늘 뭐부터 볼까요? 미국 시장 먼저 볼까요? 잠깐만요. 오늘 좀 미국 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좀 미국이 좀 바보가 돼가는 모습이에요. 네. 잠깐만요. 네, 오늘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 시장. 네, 미국 시장 브리핑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강세 흐름 나타났고, 네, 미국에서는 이제 어떤 주식들이 많이 올라왔죠? 네, 실적 발표한, 정확하게 얘기하면 호실적 발표 기업. 미국에서 호실적 발표 기업은 어디가 있었냐? 금융주. 네, 잠깐만요. 호실적 발표. 네, 금융주입니다. 금융주. 그래서 이제 금융주 섹터들이 네, 금융주 섹터들이 미국 시장에서는 강세였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금융주라기보다 은행주였죠. 은행주. 요즘에 좀 장이 좋은데 뭡니까 좀 약간 저희가 좀 소외되는 흐름이 좀 나와서 죄송했는데 최근에 이제 해운주라든가 그 다음에 2차전지 그 다음에 자동차 이렇게 이제 조금씩 맞아 들어가니까 기분은 나쁘진 않네요.
은행주에서는 이제 모건 스탠리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얘네들이 그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기술주 긍정적이었고 ASML ASML 아이고 이 코딱지만큼 ASML이 무슨 회사입니까 이게? 아이고 ASML ASML은 반도체 장비 회사요. 반도체 장비 회사. 네. 실적이 이제 발표가 낙관적으로. 네. ASML은 이제 어떤 회사인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뭐 굳이 뭐 우리나라 매매하는데 뭐 ASML이 어떤 회사인지 뭐 이런 거 알아야 되냐? 근데 뭐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그냥 살짝은 알아야죠, 그죠? 네덜란드 기업입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 기업이고 노강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ASML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EUV, 네, EUV 노강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 자, 지금 채팅창에 지금 링크 있어요. 네, 글로 좀 들어오세요. 채팅창 링크. 네, 채팅창 링크 클릭. 자, 시청자 여러분들, 네, 지금 버퍼링이 심해서 채팅창에 링크 있는데 골로 입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네. 자, 지금 846명 계시고 있는데요. 채팅창에 링크 있죠? 링크 클릭하셔갖고 이 버퍼링이 심한 관계로 링크 클릭하셔갖고 네,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ASML은 이제 EUV 노광 장비 회사예요. 요 회사가 이제 전 세계에서 네, 유일한 회사입니다. 유일한 회사. 유일한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회사다. 이 장비가 이제 없으면 반도체를 못 만들어요. 네. 반도체를 못 만듭니다. 노광 장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실리콘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거. 실리콘 웨이퍼 있죠? 거기다가 회로를 새기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는 한 대당 얼마냐? 2억 달러, 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0억 정도. 네. 그러니까 AI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른 노광 장비도 당연히 수출이 주문이 높아지겠죠, 그죠? 많아질 겁니다, 그죠? 잠깐만요. 아이고, 저도 이걸 뭐 어디 못 찾아가겠네. 자, 그래갖고 이제 아무튼 요렇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반도체 핵심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 얘네 실적이 좋았다. 이런 것까지 좀 말씀드리면서 자,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 한번 좀 보겠습니다. 미국은 일단은 보시면 차트상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61선 라인대를 이탈하면 안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우존스 같은 경우 다우존스 같은 0.04% 하락했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이제 박스권 흐름이라고 그랬죠. 네, 박스권 흐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정고점을 앞으로 돌파하는지 여부, 혹은 요 지지 라인대를 이탈하는지 여부, 요거를 확인하셔야 되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21,800포인트, 위로는 23,000포인트, 단기간에 박스권 흐름이 좀 예상이 된다 하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지금 보면 잠깐만요. 여기네.
제가 링크를 좀 따로 좀 저기 우리 텔레그램에 좀 뿌려드릴 테니까 여기로 좀 입장 부탁드릴게요. 네. 아, 유튜브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요. 네. 잠깐만요. 문자 한번 보낼게요. 제가 입장하시라고 문자 한번 보내겠습니다. 우리가 링크가 좀 변경이 돼서 잠깐 문자 한번 보내드리고 좀 잘 못 찾아 들어오셔갖고 네. 자, 지금 이제 링크 제가 문자 하나 드렸어요. 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장전될 때만 공부에 매달린 느낌이에요. 저요? 그래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해킹 당한 게 아니고 지금 갑자기 버퍼링이 좀 많이 생겼어요. 네. 자, 지금 이제 문자로 여러분들 새로운 링크 제가 드렸으니까 네, 그 입장하시면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은 나가지 마시고 네, 그대로 이제 방송 좀 진행할게요. 자, 오늘은 제가 요거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라나 모르겠는데 제가 10월 10일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화면 보이시면 1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화면 보이시면 1번. 자, 우리가 10월 10일입니다. 10월 10일 이제 6일 전에 제가 이제 앞으로의 시장은 이렇게 될 거다. 반도체는 뭐 급등하고 반도체 이제 조정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뭐 시간 지나면 뭐 이렇게 된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2차전지 움직인다. 2차전지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2차전지. 근데 2차전지에서 대장은 예전처럼 에코 삼형제가 되지 않고 포스코 퓨처엠이 된다. 그래서 이 포스코 퓨처엠이 어제부로 30%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배터리 3사 업체 중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을 해라. 자, 그 다음에 코스피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가 아니고 자동차다. 이 10일날 말씀드렸어요. 자,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있는데 현대차 말씀드렸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대차보다는 기아차보다는 현대차였고, 그 다음에 현대차보다는 자동차 소부장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맞으면 4번. 네. 맞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보면 2차전지, 포스코, 퓨처엠 다 맞췄고,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보면 10월 14일 해운주. 근데 우리 유료는 이제 흥하이온 했다고 그랬죠. 네, 요거 한 23% 올라갔고 중간에 그 다음에 2차전지 포스코 퓨처엠 네, 요거 30% 올라갔고 그 다음에 자동차. 자, 그러면 자동차가 도대체 왜 상승했을까요? 네, 자동차 주식이 상승. 이제 말렸죠, 여러분들. 지금 이제 트럼프가 트럼프 일기 때는 이 관세 때문에 중국이 어때요? 무방비 상태로 당했어요. 네. 관세 그냥 뭐 속된 말로 쳐맞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는 이 관세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관세에 중국이 완패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득부득 깔면서 지금 보시면 미국 정부의 혀를 찔렀죠. 히토류. 이 준비를 다 한 것 같아요. 히토류. 네, 히토류 관련해서
자, 이제 한번 보세요. 미국이 지금 중국에 그 규제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첨단 기술, 패권 전쟁이잖아요. 그다음 반도체 기술, 그죠? 이런 거, 그죠? 반도체라든가 지금 첨단 기술을 사실 반도체 거의 뭐 특허라든가 이 기술은 다 미국이 갖고 있어요. 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쪼여갖고 중국이 이 반도체나 첨단 기술을 미국을 넘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네, 기술 그러니까 수출 제한이라든가 품목 제한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도체라든가 이 최신 그 첨단 기술에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필수적이란 말이에요. 반도체가 필수적인데 반도체는 이제 뭐가 없으면 못 만들어요. 히토리가 없으면 못 만들어요. 자, 속보입니다. 유튜브 접속장애, 모바일 등 기기 재생 오류 발생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에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속보. 네, 속보입니다. 유튜브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반도체 자체를 이제 못 만들게, 니네들이 반도체 갖고 자꾸 장난치면 우리가 지금 4년 동안 이를 갈고 왔다. 이제 히토리를 가지고 수출 통제를 하면 반도체 자체를 못 만들기 때문에 데미지를 누가 받는다? 미국이 받아요, 결국에는. 네, 미국이 받는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보시면 예전 같으면 관세부가 하겠다라고 하면 발발 기는데 지금은 단호하잖아요. 단호하게 하겠다. 네. 단호하게 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트럼프 일기하고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틀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볼게요. 그럼 뭐 요건 요거대로 보시고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SNS로 네, 이렇게 했잖아요. 봐봐요. SNS에서 네, 히토류를 이제 규제를 수출 통제를 하니까 그래? 중국? 죽어봐. 너네 관세 30% 있지? 100% 더해. 그래서 130%로 했어요. 근데 중국이 이제 이렇게 되면 깨갱하고 수그러드는데 지금은 뭐라 그럽니까? 해? 해. 이렇게 해요. 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단호히 대처하겠다라고 하죠. 이미 그래서 플랜 다 짜 있는 거예요. 니네들 히토로 규제하면 누가 더 손해보나 보자 이거예요. 반도체 못 만드니까 니네 한번 죽어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하루 지나고 중국과 좋다. 관계 양호하다. 그리고 이제 에이펙에서 중국 미중 정상회담 안 한다. 안 한다 일단 바뀌었죠 지금. 바뀌었잖아요. 할 수 있다.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좀 매듭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지금? 네, 미국의 가장 큰 문제. 이게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이 적국 대표적으로 적국은 이제 중국, 뭐 북한, 러시아. 얘네들한테만 관세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우방국에도 하잖아요. 우방국. 네, 미국 그냥 뭐 상관없어요. 뭐 적국이든 우방국이든 그냥 일단 무조건 다 관세를 찔러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거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관세 전쟁을 중국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우방국에도 하고 막 너나 나나 다 해버리니까 어때요? 판은 많이 벌려놨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지금 트럼프가 이제 얘기해서 자기는 집권하고 나서 24시간 안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네 끝내겠다고 얘기했죠. 못 끝내고 있죠. 오히려 더 커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방국들한테 예전에는 지금 관세 일방적으로 매기겠다라고 하면 우방국들이 벌벌 기면서 다 들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를 이게 적국에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 집중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 적국이든 후반국이든 이게 다 이게 해놓다 보니까 수습이 안 돼요, 수습이. 수습도 안 되고,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가 되죠? 지금 방송 여러분들 제목, 아까 전에 제목 보시면, 우리나라 관세 협상 3,500억 달러. 이거 도둑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둑놈이라는 게 뭐냐면 선불로 되라. 뭐 우리가 빚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가 야 니네 외환보유가 4,400억인데 거기에 이제 80%에 해당되는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선불로 내라. 선불로. 그건 뭐예요? 너 죽어라. 니네 이제 IMF 구제금융 받아라 이 뜻이에요. 이게 우방국에 대하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외환보유고가 거의 80%를 선불로 주게 되면 원달러 환율 급등할 거고, 원화 가치 하락, 그 다음에 환율은 급등할 거고, 그 다음에 외환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면 또 이제 금 갖다가 다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는 국익을 위해서는 할 수가 없는 선택이에요. 할 수가 없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초에 했던 얘기들은 이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구체적으로 했던 게 아니고, 3,500억 달러에 대한 부분을 일방적으로 미국이 요구한 거예요. 한국 정부에.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돈은 우리는 이제 200억 달러뿐이 안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보증이나 대출, 원화, 계좌를 활용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안 돼. 선불로 얘기하고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도 5,500억 달러 냈다. 근데 그 거짓말 이제 뽀록이 나버렸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게 이제 잡혔냐면, 자, 그러면 우리나라 조건은 뭐였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미국이 통화수합을 체결했잖아요. 무제한 통화수합.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환보유가 1조 이상의 갖고 있잖아요. 1조 달러 이상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는 4,400억 달러를 갖고 있는데, 그 일본은 안전장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통화수합 해달라. 통화수합을 해도 3,500억 달러 선불로 넣을 수 없다. 안전장치 마련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저번에 얘기했던 거는 무조건 일단 3,500억 달러를 선불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우리가 관세협정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냐? 이제 무제한 통화 수합은 못하더라도 부분적인 통화 수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미국의 이제 한미 간의 수합을 원래는 3,500억 달러를 주고 나서 이게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는 건데, 이제 그게 좀 바뀌었어요.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안 주고, 한미 통화 수합이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외교가 이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미국의 주도에서 한국의 주도권이 넘어갔어요. 네, 아셨으면, 네,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아셨으면 1번. 뭔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뭔 말이, 뚜이님, 뭔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네, 말씀드릴게요. 뚜이님한테. 네, 나가주세요. 네,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네. 뚜이님, 나가주세요. 네, 이 말이 하고 싶었어요. 자동차가 왜 올라가고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네. 쉐키아가 뭐예요? 쉐키아가. 가서 저기 언어 순환 좀 잘 배우고. 쉐키아가 뭡니까? 쉐키아가. 네. 엄마 아빠한테 쉐키하고 학교에서 쉐키하고 위아래 없이 쉐키 하면 어떻게? 가서 가정교육
그러니까 부모를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셔갖고 저기 하한가 가는 거 들어가세요.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시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주도권 자체가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왔어요. 이 협상이. 관세 협상이. 그래서 이제 뭐가 되냐면 한미 무역 관세 타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냐. 25%였잖아요. 우리 정의선 회장이 미국 가서 뭐 트럼프 만나서 뭐 몇 조 투자한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발표하는 거 보면 뭐 15%가 아니고 20%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15%로 이 줄어들 수 있다. 이게 논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움직이고 있죠? 네. 그래서 뭐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25% 관세가 아니고 15% 테이블 위에 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것도 잘못된 거죠. 기존에 한미 FTA는 무관세였잖아요. 네. 그거에 비하면 일단은 뭐 나쁘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런 기존 25%에서 15%로 나누고 그 다음에 350억 달러를 선불로 주지 않는 거에 대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네. 이해했죠? 네. 그래서 이게 움직인다. 근데 이거를 제가 알고 저기 자동차주를 하라고 했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하고 자동차를 이걸 해라. 그건 거 아니고 이제 코스피에서 이제 가장 소외됐기 때문에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시가가 좀 갭이 떴다가 삼성전자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오늘은 뭐다? 자동차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섹터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협상이 언제 끝날 거냐? 이제 에이펙을 통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최종 관세 협정이 우리가 유리한 방향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겁니다. 자, 이해했으면 7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그래서 자동차가 결국엔 주가가 상승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자, 이 자동차 주식들이 상승할 때 코스피가 상승할 거냐 이거죠.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반도체가 하락하면 코스피가 하락합니다. 그래서 별개다. 예, 코스피 주식이 하락해도 자동차는 이제 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완화됐기 때문에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에이펙을 통해서. 그럼 매도 시점은 어떻게 됩니까? 단기 매도 시점 같은 경우에는 에이펙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정상이 이런 관세 협정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되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자동차가 올라가겠죠. 자동차가 지금 이제 기존에 상승하지 못했던 게 뭐 여러 가지 다 했는데 뭐 25%니까. 네. 그리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 관세 때문에 못 갔던 주식은 지금 자동차뿐이 없어요. 그죠? 네, 그거고 그다음에 오히려 화장품은 빠지겠죠. 자, 화장품은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화장품 자체 같은 경우에는 관세 영향을 받는다는 건 별로 안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됐죠? 잠깐만요. 네. 자, 그러면 자동차는 언제 팔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얘기했죠. FTA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관세 협정이 마무리가 될 거예요. 15%로. 관세 25%에서 15% 마무리될 거고 3,500억 달러는 선불로 안 줄 겁니다. 그리고 통화 수합이 무제한은 못 해드려도 부분적인 통화 수합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국익에 유리한 쪽으로 다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상당히 높다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뭐가? 자동차가 주도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삼성이 지금 이제 조금 0.8%, SK 하이닉스는 얼마 움직입니까?
네, SK 하이닉스는 이제 좀 주춤하죠.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하면 이제 상승 쪽에서는 이제 자동차 쪽에 지수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고 반도체는 이제 쉬어갈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인 틀은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100은 가야 된다. 무조건. 네, 올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네, 오늘 속보 나왔습니다. 유튜브 접속정에 속보 나왔으니까 참고하세요. 자, 선물이 이제 뭐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요즘 보니까 저기 막, 전 지금 그 뭡니까? 그 욕하는 거 처음 보네요. 네. 네. 욕하는 거 처음 봐. 참. 자, 오늘 움직이는 애들 한번 볼게요. 그리고 지금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어저께 부동산 대책 발표했잖아요. 네, 부동산 대책 발표했는데 그 아예 그냥 뭐 결정된 것 같아요. 무슨 결정? 네, 부동산의 자금들이 증시 쪽으로 니네는 증시 쪽으로 오게끔 아예 해놓은 것 같습니다. 네, 정부에서. 그래서 지금 주식 예탁금이 80조가 넘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뭐 신용잔고도 최고치고 공매도도 최고예요. 네. 공매도도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유가증권에서 공매도 보유 잔액이 12조 정도 됩니다. 가장 높은 게 이제 카카오페이, LNF, 한미반도체, LG생활건강, 코스메스, 코스모 신소재. 네, 공매도도 많아요. 공매도도. 네, 공매도도 많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리엔탈 전공은 좀 이제 움직이죠, 그죠? 네, 오리엔탈 전공이 오늘 시세 나올라나? 네, 이제 주식을 저 여러분들 관심주를 아예 그냥 안 드릴게요. 제가 너무 손해인 것 같아요. 저렇게 그 반말 찍찍에 욕 먹고, 네. 그 10개 중에서 이제 하나 빠지면 이제 그것만 갖고 저기 꼬투리 잡고 비웃고, 네, 비웃고. 그래서 아유, 우리 저기 저런 사람들이 걸러지지 않으면 굳이 제가 뭐 드릴 필요가 없다. 그게 저의 결론입니다. 네. 자, 이해했으면 1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저기 좀 보면 고퍼수 900원 깨졌네. 크 이렇게 적어보세요. 저 포세리님. 그래서 이제 뭐 굳이 뭐 주식을 뭐 굳이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나만 손해. 선물 올라가고, 뭐 수급 좋나? 삼성이 올라가고. 제가 소외주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주식이 소외됐다 그러면 코스닥 1000포인트까지 그냥 갖고 있어야 돼요. 저 또 들어왔네, 저 양반. 인버스나 사람, 사세요. 사고 싶으면 사야지. 저기 차단을 안 시키는구나. 관리자님 인버스나 사라. 이 양반 좀 저기 차단 좀 시켜주세요. 차단이 안 됐네. 그 여기서 뭐라고 하지 마시고, 손절 라인 대응하고, 사고 싶으면 사고 손절 목표가 대응하시라고요.
잠깐만요. 화장품은 빠지나? 제 채널에 있으면 영원히 못 들어요. 저런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테슬라 로봇 관련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애들 말씀 주셨는데 걔네도 올라갔나요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 어저께 한 3% 넘게 움직이던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섹터들이 계속 이렇게 순환매가 이루어질 거냐? 그 지금 새롭게 움직이는 업종들이 이제 쭉 끌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구독자님들이 지금 1098명 계시네요. 네.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오늘 517까지 올라가고 삼성전자 올라가고 불 붙고 진짜 삼성전자 10만원을 찍을까? 코스닥은 빠지네요. 네, 코스닥은 빠집니다. 지금 어저께부터 지금 2차 전지나 자동차 쪽으로 이렇게 순환매 돌아가잖아요. 이런 애들은 계속 갖고 가셔야 돼. 네, 장 올라가든 빠지든 상관없어요. 그냥 쭉 끌고 가셔야 돼. 자, 아셨으면 1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아셨으면 1번. 야, 이게 지금 아침에 20만 주를 샀네요. 누가? 20만 주 넘게 샀네. 이거는 3,000원이 넘어가야 매물 부담이 없어요. 잠깐만요. 지금 문자 잠깐만 드릴게요. 우리 회원님들. 자꾸 저렇게 이상한 소리 하면 이제 저도 이상한 소리예요. 네. 저도 이상한 소리 합니다, 이제. 코스닥 빠지고 2차전지 빠지나요, 지금? 2차전지가 2차전지는 흔들리면 안 돼요. 아, 이거 하나 놓쳤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이 좀 미친 것 같아요. HMM이 움직이고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놓쳤네. 자, 우리 이제 현이들 문자 하나 나갑니다. 오늘 종목 하나 나갈게요. 얼마에 사냐? 22,135.
자, 오늘 제가 지금 회원님들 추천주 하나 드렸어요. 그거 좀 사세요. 네, 유리원님들. 자동차 팔면 안 돼요. 네, 자동차 팔면 안 됩니다. 자동차 파시면 안 돼요. 와, 이게 근데 이걸 누가 지금 3,000원에 이렇게 10만 주 정도 샀나요? 엄청나네. 아, LNF도 움직이네. 카카오페이. 잠깐만요. 카카오. 풍산은 좀 빠지고 오늘은 에코프로 BM이 좀 괜찮네요. 2차전지. 분명히 말씀이 2차전지 자동차 이건 팔면 안 돼요. 지수가 1200포인트 올랐는데 뭐 20, 30% 올랐다고 팔면 안 됩니다. SK 하이닉스도 시가총액이 2,500억인데 250조인데 3배 가까이 올랐는데 지금 뭐 10% 20% 이렇게 올랐다면 팔면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나요. 파는 거 아니에요. 로봇주 급락하나요? 로봇주가 뭐가 있나요? 로봇스타? 별로 안 빠지는데. 그러니까 뭐 어차피 이제 로봇주들은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건 이제 신내 영역이고 5% 10% 올라갔다가 계속 줄이라고 했죠. 네. 신내 영역이고 계속 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위험하다고 말씀드렸고. 반도체는 뭐 크게 안 빠지는데 이제 급등락이 좀 심해지네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오늘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합의가 에이펙에서 이제 최종 합의돼 있고요. 정상회담 통해서. 그래서 리스크, 그러니까 악재가 없어지고 있긴 하는데, 아하, 네, 없어지고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많이 소외됐기 때문에 그냥 끌고 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 오리엔트 전공도 오늘 왜 상승할까요? 뭐 이재명 관련 준데 이거 왜 상승하죠? 아시는 분? 오리엔트 전공이 왜 상승하죠? 네. 요거 왜 움직여요? 오리엔트 전공?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거 테마주인데. 자동차 부품으로 맞아요. 자동차 부품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네. 자동차 부품. 네. 오리엔트 전공은 이제 자동차 수동 분석기 핵심 부품 만드는 회사예요. 원래 이름이 대진공업이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사명이 넥스텍, 그 다음에 오리엔트 전공으로 바뀌었고, 이게 자동차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차가 지금 그 에이펙 전까지는 계속 보유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이제 엮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일단은 자동차 부품 섹터들 중에서는 대장이 누구냐? 대장이 화신전공. 잠깐만요. 사명엠템 조선이고, 성우하이텍. 오늘 조선하고 자동차 부품, 조선기자재 이렇게 움직이네요. 현대공업, 현대차가 대장. 기아차보다는 세종공업. 자동차 쪽으로 쏠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아니에요. 계속 갑니다, 이건. 왜 계속 가냐? 자동차 업종 테마가 이제 형성이 됐어요.
현대기아차가 7, 8% 올라갔는데 여기 시가총액 낮은 애가 4%뿐이 못 올라. 더 가. 걱정 안 하셔도 돼. 그 다음에 오늘 좀 사실 좀 그 저가주에서 코롱 글로벌. 얘도 이제 얘가 대장인 것 같아요. 코롱 글로벌. 네. 코롱 모빌리티. 코롱 글로벌이 코롱 모빌리티. 얘도 자동차 사업 인적 분할에서 이제 BMW, 아우디, 볼보, 그 다음에 중고차 인증 판매, AS 정비, 오디오 판매, 요걸 하고 있어요. 얘가 오늘 대장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내가 오늘 이거를 하려다가 놓쳤는데, 네, 얘가 대장입니다, 얘가.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자동차, 이거는 그냥 팔면 안 돼요. 인증 시작이에요. 자동차 부품. 이제 시작이다. 특히 2차 전지는, 언제 팔아야 된다고 했죠? 최소 30%에서 40% 상승은. 네. 고민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PM. 그래서 자동차 관련 이 부품 섹터들은 매도하시면 안 돼요. 네.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2차 전지 자동차는 파는 게 아니에요. 시작이다, 시작. 방산주는 좀 빠지네요. 방산주 좀 이슈가 좀 있긴 하는데. 오늘 일단은 지금 보면 이제 에코 그룹 중에서 누가 대장인가요? 누가 대장이지? BM이 대장이네, BM이. 네.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습니다. 강력 보입니다. 이제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7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 7번.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 7번.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고점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고민을 하세요. 그때는 이제 아마 제가 저번에 BM이 14만원대 고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안 팔아서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고점이라고 말씀드려도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꼭 염두해 두시고 좀 잘 하세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BM이 14만원이 고점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오버슈팅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점이라고 할 때부터 조금씩 줄여요. 네. 수익 중이신 분, 예를 들어서 30, 예를 들어서 막 2 자릿수 이상 수익 중이신 분들은 제가 고점이라고 할 때 그냥 일단 70% 날리고 계속 이제 10% 올라갈 때마다 절반씩 계속 날려요. 근데 손실 중이신 분들은 수익권으로 돌아가면 일단은 절반 날려요. 절반 날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좀 끌고 가면서 10% 올라갈 때마다 절반 날리고 10% 올라갈 때 절반 날리고 그렇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 여기 있다가 저기 뭡니까 욕하고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은 좀 내보내 주세요. 여러분들이 몰아내 주세요. 네.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보면 이제 코롱 모빌리티가 대장인데 얘가 우선주가 대장이에요. 우선주. 코롱 모빌리티 우선주 대장 상한가 말았고요. 그 다음에 코롱 모빌리티 얘도 이제 상한가 말겠네요. 얘가 대장입니다. 네, 자동차 부품에서는 얘가 대장입니다. 그 다음에 화신전공 뭐 요런 애들.
그 다음에 조선기자재에서는 삼형 엠텍 뭐 이런 애들이 뭐 2등주 그 정도 되겠네요. 아무튼 지금은 이제 그 반도체를 사서 못 끌고 오신 분들이 한을 어디서 풀어야 되냐? 2차 전지하고 자동차에서 한을 풀어야 돼. 웬만하면 끌고 가야 돼요. 웬만하면. 야, 진짜 이게 BME도 뭐 날라가네. 이 봐봐요. BME도 이제 여러분들 우라통 터졌잖아요. 에코프로 BM.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네. 여기서 안 팔아갖고 2달 고생했죠. 근데 팔지 말라고 그랬죠. 이제 또 희망 보이죠? 네. 제가 이제 고점을 잘 잡아드릴 테니까 팔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자, 공지 한번 하겠습니다. 신현식 파트너 낙폭과대 유튜브 링크 올라오게 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텔레그램 채널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2차전지 섹터는 이제 LNF가 조금 좋네요. LNF하고 에코프로 BM. 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전고점이 142,000원인데 거기 와서 일단 걸립니다. 네, 좀 단기적으로 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팔면 안 된다. 네, 안 된답니다. 우리도 2차전지 비중을 30% 정도 실었거든요. 반도체는 안 된다.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뭐 그 주도주가 지금 변하고 있는데 지금 주도주를 이제 조금 뭐 10% 20% 먹고 팔고 교체하면 안 돼요. 그냥 끌고 가셔야 돼. 쭉 끌고 가셔. 제 얘기 들었으면 돈 벌었어요. 지금 뭐 인버스 막 계속 물어보고 계시는데 냅두시라고. 인버스는 기다리면 돼요. 인버스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빨리 제가 말씀드렸던 업종들 빨리빨리 신경 쓰셔갖고 거기서 거기서 차익 실현하게 되면 인버스는 자연스럽게 빠질 겁니다. 야, 에코프로 BM이 뭐 5% 올라가네. 지금 제 얘기 안 들으셨던 분들은 이 에코프로 BM이 11만원 내려왔을 적에 11만원 내렸을 때 아마 다 파셨을 거예요. 며칠 전이에요. 지금 한번 봅시다. 며칠 전이죠. 제가 2차전지는 계속 2달 전부터 팔면 안 된다. 팔면 안 된다. 그럼 사도 되냐? 사는 것도 안 된다. 사는 것도 안 된다. 관망이라. 그러면서 3일 전에 10월 13일 날부터 뭐라 그랬어요? 여기 6일 전이네. 6일 전에 1억 있다면 뭘 담는다? 2차전지를 50% 잡는다. 6일 전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제 2차전지 담는다. 이거 보세요. 보면 원전 쪽 10%고 2차전지 50% 이상 담아라. 6일 전이에요. 6일 전. 그 6일 전을 한번 돌려봅시다. 하루 이틀 3 4 5 6 이거 저점이 최저점이죠. 최저점. 이제 사야 된다. 10월 1일 올라가죠. 10월 1일 대비해서 지금 몇 프로는 6% 4% 10% 12% 15% 올라가죠. 이 15%가 많이 올라온 거냐? 아니다. 간에 기별도 안 간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매도하면 땅 치고 회합니다.
이제는 좀 약간 미친 척하고 끌고 가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자, 이제 오늘 이후에는 이제 어떤 뷰가 많이 나올까요? 유튜브에서 2차 전지 사라, 자동차 사라, 이런 뷰가 많이 나온다니까요. 네, 그죠? 네. 잠깐만요. 저 CK님은 아직도 안 나갔네. 어저께도 그러고. 물어보지 말고 팔고 싶으면 팔고 갖고 싶으면 갖고 알아서 하시라니까.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팔고 싶으면 팔고 리딩 안 해주니까 팔고 싶으면 손절 라인. 예? 얘기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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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글 보셨죠? 리딩 안 해준다 했지요. 음, 음, 음. 그래서 저 CK 저런 분들 때문에 이제 관심 좀 안 드릴 거예요. 관심 좀 안 드립니다. 뭐 할 이유가 없어요. 누가 손해다? 여기 듣고 계신 저 한 사람 때문에 1700명이 손해. 더 올라가네요. 그 다음에는 뭐가 보인다. CK님 안녕히 가세요. 네. 케빈 클라인인지 뭔지 뭐 약자인지 모르. 네. 집에 들어가세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우버 택시 불러놨으니까 결제는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네. 관심주 목표가 손절가 없으니까 이 손절하거나 뭐 목표가나 이 개별적으로 설정하셔야 돼요. 예, 리딩은 유료현대만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유료현인데 뭐 인버스를 갖고 있다. 그건 리딩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 제가 인버스를 뭐 언급했다고 해서 뭐 리딩을 해주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손절 목표가 꼭 설정하시고 안 하셔도 되고. BM이 14만원에서 좀 걸려서 밀리는데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뭔가 이게 사고 칠 것 같아요. 네. 에코프로 BM 이제 사고 칠 것 같아요. 요번에 제가 고점 알려드리면 제가 이거 2000년제 에코 삼형제 제가 이제 지금 보면 8번째 알려줬거든요. 고점 저점. 그죠? 고점 저점 8번 알려줬잖아요. 근데 이번에 고점 알려드리면 꼭 절반이라도 파시라고. 네. 아셨으면 4번 한번 찍어보세요. 아셨으면서 꼭 절반이라도 파세요. 근데 제가 이제 고점 말씀드리면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8만 원이 고점이다 그러면 절반 날리고요. 거기서 5% 올라갈 때 또 절반, 뭐 5에서 10% 올라갈 때 계속 절반씩 줄이시라고.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 근데 사실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매수단가 20만 원이신 분은 수익 내기 힘들어요. 만약에 2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제가 얘기한 고점에 절반 털고 그거 나중에 다시 저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판 거 다시 사서 평균 단가 낮추고 고점인 것 같아요. 그때 털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해결해야지 그냥 물량 전체적으로 끌고 가서 이렇게 해결 못해요.
그렇게 못해요. 네. 그러면 수익 안 나요. 그건 수익 안 납니다. 지금 현대차가 잠깐만 현대차도 뭐 아직 멀었어요. 지금 오늘 9% 올라간다고 해서 매도하면 안 돼.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거에서 안 움직이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좀 타이밍이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늦었냐면, 네. 아, 이게 방송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번에도 이차전지를 내가 추천하지도 않았는데, 딴 데서 3, 40만 원에 물려갖고, 괜히 뭐 빠지면 나한테 뭐 배터리 아저씨라 그러고, 네? 기억들 나시죠? 아니, 돈 내고 가입은 딴 데서 해서 고점에 사놓고 나한테 와갖고 화풀이야. 황당하더라고요, 저번에. 네. 그냥 그냥 싸잡아서 뭐 딴 데 뭐 제가 뭐 얘기는 안 하겠지만 뭐 어디에서 가입해갖고 인천지 고점에서 추천받아갖고 물려갖고 추천해서 물리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손절을 거기서 사인을 줬는데 본인이 갖고 있어. 이건 본인 잘못이란 말이에요. 뭐 그건 뭐 여부 상관없이. 그래서 2차전지들 계속 밀릴 적에 제가 2차전지 매수하라고 계속 하니까 그냥 거의 휩쓸려 갖고 뭐 30만 원에서 물리신 분들, 딴 데서 사서 유료 가입해서 물리신 분들 막 다 들어와서 나한테 엄청나게 항의하더라고요. 난 추천한 적이 없는데. 네. 황당해요, 황당해. 딴 데 가서 뭐 2차전지 제2의 배터리 아저씨라고 그러고. 우리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동네 북이었어요? 배흥망덕? 아, 근데 난 또 그 머릿속에 또 그게 또 돼요. 제가 이제 2차전지 고점 같아요. 그러면 또 올라가니까. 더 올라가면 또 이제 욕 먹을까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BM이 이제 저는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추천했던 분들은 조용히 빠질 때 조용히 있다가 올라오니까 사라고 했지 하고 사라고 했지 했을 때 우리가 팔아야 된다고 그랬죠. 14만 원에. 그죠? 그리고 또 조용히 있다가 이제 또 올라오면 또 이제 지금 추천할 거란 말이에요. 눈에 뻔해. 근데 그때하고 상황은 틀려요. 지금 한 타임 늦어서 이제 2차전지 사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아마 유튜브에서 추천을 할 건데 그래도 지금 들어가도 먹을 자리가 있긴 해요. 근데 3일 전에 들어가신 분들은 적게는 10% 이상, 많게는 뭐 포스코 피처인 같은 거 샀으면 30%. 뭐 근데 더 올라갑니다 이게. 오늘이나 내일은 2차전지가 한 번 더 올라가면 이제 여기저기서 열심히 추천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죠. 모두가 사기 시작하면 매도하라 그랬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좀 더 갈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 관심주를 저한테 받고 매매를 하시면 개인적인 손절 목표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 명확하게. 네, 명확하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손절 라인을 뭐 5로 잡던 11로 잡던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를 못하면 하면 안 돼요. 저는 사라고는 안 합니다. 절대로. 주식을 사세요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안 해요. 문자로 유료회원님들한테만 얘기하지 사세요. 뭐 아니 포스코 퓨처엠 사라고 한 게 아니고 이제 주도주가 이렇게 된다. 포스코 퓨처엠이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포스코가 HMM을 인수를 해서 HMM이 3,500억을 갖고 있는데 그 3,500억이 리튬 사업에 쓰여질 거다. 네,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주도주가 될 거다. 사라는 얘기 안 했어요. 사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산 거는 본인이 잘해서 한 거.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 가장 수혜주는 포스코 퓨처엠이다. 네, 포스코 그룹은 이제 2차 전지의 소부장을 2차 전지의 소재, 장비, 뭐 이런 것들, 자원, 뭐 이런 것들을 수직 계열화 할 거다. 거기 핵심은 포스코 퓨처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매수할지 말지는 여러분이 판단한 거고 매수해서 수익이 30% 이상 나신 분들은 본인이 잘한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포스코 퓨처엠이 대장이 되겠지만 그럼 에코 삼형제들은 어떻게 될 거냐? 상승폭의 차이일 뿐이지 다 같이 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상승폭의 차이지 다 같이 간다. 포스코 퓨처엠이 상승할 때는 먼저 올라갔지만 하반기에 갈수록 이제 뭐가 지금 대장이 되죠? 에코프로 BM이 대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그렇게 되고 지금은 에코프로 삼형제에서 BM이 대장이 되는 거예요. 같은 업종 내에서도 이렇게 돌아간다. 네. 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게 뭐, 저 때문에 고맙습니다. 저 때문에 샀습니다. 수익 났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마운 말씀이신데, 본인이 잘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얘기만 해드렸고, 실질적으로 뭐 매수할지 말지를 가감하게 엔터를 치신 분은 스스로가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수익 나는 거는 본인이 잘해서 수익 났다. 네. 뭐 제가 뭐 드려서 수익 냈다. 그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10% 먹고 무서워서 팔았다. 제가 얘기했죠. 그거는 이제 10% 먹고 팔 게 아니다. 2차 전지는 이제 쭉 간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시장이 반도체에서 이제 자동차나 2차전지 쪽으로 이제 쭉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2차 전지가 지금 올라온 폭이 앞으로 상승폭에 몇 프로 정도 올라왔냐? 3분의 1이 못 올라왔다고 봅니다. 저는. 네. 3분의 1. 3분의 1편이 못 올라왔다. 아니, 하이닉스도 3배 올라가는데, 뭐, 2차 전지 뭐, 퓨처엠 30% 올라왔다고. 이게 다 올라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제 그동안의 분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못 올라간 거에 대한 분노.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돼야죠. 그리고 참고로 지금 공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페이에 그 공매도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공매도가 많으면 빠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역발상 매매를 또 조만간 할 겁니다. 제가 이제 2차 전지를 정리가 되면 카카오 그룹주 쪽으로 또 좀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남의 고민. 그러니까 2차 전지 자동차, 그리고 앞으로 2차 전지하고 자동차는 좀 비슷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조정 나오면 이제 자동차도 좀 하루 이틀 있다 조정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2차 전지하고 자동차가 완벽하게 조정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완벽하게 나오기 전 부분부터 카카오 그룹주 쪽으로 조금 이제 순환매가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태웅이도 조금 움직이네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풍력보다는 이제 태양광이 훨씬 유리합니다. 네.
태양광이 훨씬 유리하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재생에너지 쪽에서 어느 쪽을 중심으로 합니까? 풍력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태양광 쪽을 중심으로 하죠. 네. 태양광 중심으로 해요. 그 다음에 좀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네. 우리나라가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뭐 말씀드렸죠? 전력 인프라 관련. AI. 재룡전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이. 그런 애들도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그냥 쭉 갖고 계시면 돼요. 네. 재룡전기 같은 것도 말씀드렸죠. 이제 그런 애들 좀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더 시장이 확실하게 소외주 쪽으로 넘어가려면 반도체 수급이 이 자동차나 2차전지 쪽 확 넘어와줘야 되는데 뭐 그렇지는 않네요. LNF 상당히 좋네요. 지금 이제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이제 조금 먹고 이렇게 팔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나몰라라 해야 돼요. 집중하면 팔고 싶어져요. 계속 보고 있고 집중하면 팔고 싶어지니까 나몰라라 하셔야 돼요. 가면 가는구나, 말면 마는구나. 뭐 20% 30% 올라가면 또 이제 뭐 마음이 흔들려요. 매도하고 싶은데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은 큰일 나요. 조금만 참아보세요. 지금은 이제 고스톱을 찍으면 못 먹어도 꼬예요. 못 먹어도 꼬. 네, 못 먹어도 꼬다. 2차전지 얘기하는 겁니다. 딴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2차전지는 이제 못 먹어도 꼬다. 음, 음, 음.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2차전지 고점입니다 하기 전까지는 내가 물려서 본전에 왔어요. 근데 신현식 같은 건 고점이 아니래요. 이 약물 갖고 있어야 돼요. 네. 이해했죠? 네. 이해하셨죠? 그렇게 하셔야 돼. 아직 멀었어. 야, 하이닉스에는 안 죽네. 와, 징글징글하다 하이닉스야. 징글징글하네요 하이닉스.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제 관세가 25%에서 15% 되면 자동차가 수혜주니까 이제 개별 이제 재료 딱 노출되고 윗골이 되고 밀리는 건데 지금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재료가 노출되면서 저점권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끌고 가도 괜찮단 말이에요. 네. 끌고 가도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그 조방을 올라갈 때 엄청나게 소외됐었는데 저는 삼성전자 솔직히 75,000원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지금 9만원대인데 이렇게 예상보다도 더 슈팅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뭐 5만원 밑에서
죽기 살기로 제가 이재용 회장 매수 단가라고 말씀드리고 죽기 살기로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판 사람들은 진짜 뭐 돌아버리는 거예요. 돌아버려. 돌아버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쉽게 지금은 흔들리면 안 돼요. 네. 쉽게 흔들리면 안 된다. 아, 오늘 진짜 이게 놓친 게 너무 아깝네, 이거. 코롱 모빌리티. 참, 아깝다, 아까워. 아유, 어떻게 뭐 2차전지로 한해 풀어야지. 뭐 2차전지로 한해 푸는 수밖에 없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뭐야, 이게? 아이구야. 멋쩍으로네, 멋쩍으로. 멋쩍으로. 우와. 31% 받았다가. 여기서 잡은 사람 대박이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방송을 잘 들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주식 매도는 언제 한다? 언제 한다고 그랬죠? 네, 주식 매도 언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스닥 얼마 오면 주식 팔라고 그랬어요? 코스닥 얼마? 코스닥 얼마 오면 주식 팔라고 그랬죠? 아시는 분? 최소 고민해보자. 천 내면. 그 전에 2차전지가 50% 올라간다. 그럼 좀 고민해보자. 이거예요. 저는 코스닥을 얼마까지 보고 있느냐? 최소 1000에서 최대 1200포인트까지 보고 있어요. 네. 요게 기준이에요. 근데 이제 코스닥이 1000에 올라오거나 1020포인트, 1200까지 올라왔는데 내 주식이 안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그건 물린 겁니다. 네, 그건 물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네. 내 주식 안 움직여요. 그러면 이제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아, 오늘 또 끝나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금식을 해야 되는데. 자, 에코프로 삼형제 중에서 지금 대장이 BM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프로를 갖고 있는데 선생님 매도는 어디서 할까요?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에코프로 BM이 고점을 찍을 때 그때 같이 파는 거예요. 네. 이제 2차 전지주들은 이제 분노의 상승이 지속된다. 분노의 질주. 네. 여기 지금 그 오리엔트는 여기 얼마입니까? 여기 3만 주 걸어놨네요. 3만 주. 왜 걸어놨을까? 이 더 가는 건데. 왜 혼자 얍삽이처럼 3만 주 팔고 단타로 나가고 싶다? 나가도 된다. 빨리 나가라. 더 갈 건데. 네, 확실히 마운자로가 좋습니다. 네, 제가 위고비 맞았을 적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부작용이 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알레르기, 구토, 설사 뭐 이런 게 다 왔는데 마운자로 맞고는 없었어요. 알레르기가 조금 발진이 좀 일어났는데 나머지는 없었습니다. 오라이 하나마나 하는 소리 하네. 오라이. 네, 오라이. 네. 참 저런 사람들도 참 대단해. 하나만 하는 소리. 그걸 왜 듣는 거야 도대체? 하나만 하는 소리 하면. 자, 이상한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택시 타고 저기 들어가세요. 저쪽으로.
샤페론으로 들어갔어요. 샤페론. 메디톡스나 뭐 이런 애들. 미래가 불안정한 애들로 들어갔어요. 자, 선물이 조금 꺾이더라도 괜찮아요. 양호합니다. 중첩, 엠캠, 그 다음에 LNF는 조금 약간 리스크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판단하면서 하세요. 근데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대장이 될 수도 있어요. 화장품 주식이 급등합니까? 잠깐만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관세가 타결이 되면 원래 화장품이 빠져야 되는데, 잠깐만요. 화장품이 뭐가 움직이죠? 화장품이 뭐가 움직이는지 모르겠네. 화장품 뭐 세게 움직이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화장품은 그냥 2차전지하고 오늘은 저기 조선 기자재 싹쓸이고, 화장품은 약한데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3%대 상승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화장품이 3%대 APR? 1%대인데 화장품 많이 상승 못하는데. 네, 화장품 어떤 게 상승해요? 한국 화장품 제조요? 아이 못 가잖아요. 별로 못 가는데. 화장품 못 가요. 이 화장품은 이 관세 이슈 되면 못 가요. 왜 관세 이슈 되면 못 가죠? 화장품이? 화장품은 이 미국의 수출 규모가 크지 않아서 그 관세를 부과했을 때, 관세가 높을 때 수혜주예요. 지금은 완화되잖아요. 완화되니까 별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오늘 상승하는 거는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APEC 참여하면 화장품이 수혜주인데 이미 예전에 좀 반영이 됐고. 네. 그래서 별로 이렇게 센 것 같지는 않아요. 중첩이 뭐 많이 가네요. 중첩이. 중첩.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하세요. 종목 진단 상담 안 돼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종목 진단 상담 안 됩니다. 주차장이 전기차가 절반이 전기차일 때 고점이에요? 아이구야. 대단하신 추리력이네. 아이구야. 사랑합니다. 아이구야. 네. 환율이요. 환율이 궁금하다. 환율 빠지겠죠. 여러분들. 그죠? 자, 이제 환율 한번 공부해보면. 환율 빠지죠? 왜 빠져요? 우리 지금 보시면 3,500억 선불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정신 나간 소리죠. 우리나라 돈 맡겨놓은 게 아니죠. 이 트럼프가 350억 달러를 선불로 달라고 해서 이게 이제 환율이 상승했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통화 수합 한 적이 없잖아요. 통화 수합 책이 없죠. 근데 이제 바뀌었죠. 우리는 이제 200억 달러뿐이 못 준다. 만약 선불로 하면. 그리고 대출이나 보증 형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럼 외환보유고는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보증.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변했단 말이에요. 3,500원 달러를 현금으로 줄 경우에는
당연히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겠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에이펙에서 정상회담 통해서 가닥이 이렇게 갈 거예요. 연 한 200억 달러. 이거는 현금으로 갈 수 있다. 나머지는 대출 보증 형식.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했던 3,500억 선불에 대한에서 상당히 완화됐어요. 이거 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통화 수업도 하잖아요. 통화 수업이 무제한 할 거냐, 부분적으로 할 거냐의 차이.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 환율이 하락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래서 환율은 좀 이제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이죠. 환율이 빠지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반도체 쪽에 외국인 수급이 2차 전지나 자동차 쪽으로 몰려야 되죠. 자동차 쪽으로. 그래서 환율은 이제 이게 이제 만약에 전제가 이게 흐트러진다. 그러니까 에이펙 정상회담회 때 트럼프 입장이 안 바뀐다. 그냥 3,500억 달러는 선불 줘라. 그리고 통화수업 못 한다. 그러면 환율 올라가요. 근데 이제 벌써 이제 의제에 우리가 그 관세 의제에 이 통화수업 얘기도 못 꺼냈는데 이게 올랐단 말이에요. 벌써 의제 올랐어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관세 전쟁 해놨는데 이게 너무 이게 적국에 집중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거 뭐 우방국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해나갔고 지금 수습이 안 돼요. 수습이 중국에 역공당하는 것 같아. 제가 봤을 적에. 네. 중국에 역공당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도 그러잖아요. 이제 미국에다 굳이 왜 반도체 공장을 왜 세워? 그렇잖아요. 왜? 굳이 뭐 세울 필요 없잖아요. 이 투자를 틀었잖아요. 네, 저렇게 나오니까. 금은 언제 판다? 셧다운이 끝날 것 같다. 끝날 근처에 셧다운이 이제 뭐 합의에서 끝날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금값 좀 빠질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제가 얘기한 거 잘 목에 칼이 들어도 2차 전지하고 자동차는 보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